아파트값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상향. 1985년도 짜장면 값이 500원. 삼양라면 120원. 그때 85년에 현대 프레스토, 프레스토 이런 차가 있어요. 1300cc가 409만원. 1300cc 같으면 지금 뭐 프라이드 정도 그거 되나요? 지금의 프라이드보다는 고급이었어요. 못돼도 지금 소나타 정도는 될걸요. 소나타하고 그랜저 사이 정도로 봐도 무난할 것 같은데, 소나타 정도로 보자고. 소나타 지금 한 3, 4천 하나? 모르겠어요. 뭐 3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옵션 뭐 넣으면은 이거 더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소주 한 병이 1985년도 한 병이 234원. 짜장면 요새 뭐 어디 보통 뭐 5, 6천원 하지 않나? 그죠? 짬뽕 7, 8천원 하니까 10배 때문에. 라면은 120원. 지금 라면 얼마죠? 신라면이 뭐 5개 묶어서 한 3,500원 이렇게 하나? 5배 정도 뛰었네요. 5배 정도. 프레스토 409만원 하던 게 지금 뭐 소나타 뭐 이래가지고 보니까 한 7, 8배 뛰었네요. 소주는? 소주 지금 한 1,400원 합니까? 저 소주를 안 먹어서 막걸리만 먹거든요. 이것도 한 7배 정도 뛰었네요. 집값은 30년 동안 5배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폭등이냐고, 폭등. 아니, 다 오르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예로 많이 드는 새우깡은 30원에서 지금 얼마 올랐어? 1,300원? 하면 얼마야? 3, 40일. 한 30배 올랐어, 30배. 새우깡이 폭등이네. 규제를 해야겠네요. 질소를 넣지 마라. 가격 못 올리게 하고, 뭐, 분양가 상한제 하듯이, 뭐, 새우깡 가격 상한제 이런 거. 이게 폭등이네. 이런 게 폭등이지. 5배가 뭐 폭등이에요. 물론 1억짜리가 5억 오른 거랑 30원짜리가 1000억 오른 거 차이 클 뿐이지, 비율로 따지면은 땅값이 지금 오른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파트 값이 오히려 쫓겨 올랐지. 응?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도쿄, 뉴욕, 베이징, 파리 이런 데는 아예 그냥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지금 살까 말까 이런 고민 자체도 할 수 없다니까. 그냥 들어가서 월세만 내고 사는 거죠. 내가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레벨이 아니에요. 레벨이 아니라고. 그리고 일본 애들은 또 지방에 살지도 못해.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해. 왜? 교통비가 또 사악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교통비가 점점 오를 거예요. 그럼 더 서울로 더 응축된다니까. 지금 버스비, 지하철비 이런 거 지금 솔직히 정말 우리나라는 대중교통비가 싸죠. 정부에서 원하는, 국민들한테 원하는 게 뭐야? 두 개지. 세금하고 표. 그게 이제 포퓰리즘. 정리하면 다른 거 다 오르는데 왜 아파트 값은 떨어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오른 거 30년을 봐라. 과거를 폭락할 이유보다는 우상향한다. 단기 저점은 있을 수 있다. 조정을 받는다. 그거야 당연한 거고.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또 이제 또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지, 인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경기가 악화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거래가 없지 않느냐. 지금 거래 절벽이다. 다음 나름 타당성이 있죠. 그죠? 공급에 비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적다. 자, 인구가 줄어든다. 2019년 우리나라 사람 인구가 5,171만 명이래요.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지. 막 100년 후에 이럴 때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겠죠. 근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출생률이에요. 출생률. 인구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고령화되고 있는 거죠. 고령화. 2032년부터는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를 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또 한 뭐 좀 당겨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2024년부터는 뭐 인구가 줄어든다. 짧은 그 시기를 살고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해서 텅텅 비는 걸 못 보고 죽어요. 그리고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식구 살고 있었는데 학교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취업하고 서울 가고 나는 전원주택 살래 하고서 그냥 떨어져 살고 이러면 집이 4개 있어야 된다니까. 단순하게 인구수대로 집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기 악화된다. 뭐 경기 악화되면 집값만 뭐 떨어지나? 다 떨어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IMF 때 집값 떨어져도 사람들 구매 능력은 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가치는 역설적으로 상승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거래 절벽. 이건 좀 말도 안 돼. 거래가 없다는 게. 아니 정부가 양도세 폭탄 안 팔아.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놔. 집값 1억 올랐는데 1억 오는 건 좋다 이거야. 5천 세금을 내려. 5천만 원. 그냥 버티면 버티지 안 팔아. 그리고 취득세 막 올려. 집 2개 못 사게 해. 왜? 차는 2대 사도 되고 짜장면 2그릇 먹어도 되는데 왜 집은 2개 못 사게 해? 사줘야 거래가 있지. 못 사. 하나만 가져. 너 하나만. 그러니까 살 사람도 없어. 집값만 올라서 집 없는 사람 어차피 사지도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집 2개를 못 사는 거지. 그 다음 그러면 좀 지어달라. 안 돼. 재개발 재건축 못해. 분양가 상한제. 짓지 말해. 사지 마. 팔지 마. 짓지 마.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출구가 없잖아, 출구가. 폭정이야, 폭정. 시장은 무슨 제도로 자꾸 눌러요.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골 살고 싶어요? 서울 살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 살고 싶어요. 좋은 집 살고 싶어요? 나쁜 집 살고 싶어요? 좋은 집 살고 싶어요. 그럼 본능이 있는 거예요. 짐승도 새도 짝을 지을 때 둥지를 짓고 짝을 짓고 새끼를 치고 개도 집이 있고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도 자기 집을 자기가 누워 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공간에 침범을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요. 내 쉴 곳은 있어야지. 내 쉴 곳 작은 집 하나는 있어야지. 나는 뭐 전세 대출 받느니 그 대출 받고 내 집 사겠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소유권이 없으면 밀려납니다. 신도시로. 말이 좋아서 신도시지. 그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제 주관입니다. 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도 노후에 국민연금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망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뭐 한다면 주변에서 다 말려. 다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자기가 안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서울을 비롯한 거점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한다. 저는 속으로는 한번 랠리가 더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를 지역을 논하기는 이미 우리가 어디 가면 이게 좀 합리적일까?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이미 학생 이후로 지금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뭐 공부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하지만 안 그래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삶은 각박해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월급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 살아남아야지. 자식도 키워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회사가 날 챙겨줘요? 왜 부동산 이 얘기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 자산 중에 전세금이든 집을 가진 자든 월세든 어쨌든 월세도 보증금을 걸어놨을 거 아니야. 딱 까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에요. 아파트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근데 그걸 폭락하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난 도대체 그걸 뭔지를 모르겠어.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서울이나 거점 도시에서는.
자, 공부를 해서 내가 결정을 할 때 내 스스로 내가 해보니까 이럴 것 같아 라는 자신과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인 막 몇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을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 공부 없이 자기 자신 없으면 할 수 있냐고. 하는데 뭐 2년 3년 사이 뭐 1억 2억 올라버렸네. 저 집 오를 줄 알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면 질러야 됩니다. 그 사이에 기다려주질 않아요. 버스처럼 따라오는 게 아니라니까.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보다 더 유한한 것은 부동산이다. 땅이다. 오늘 뚝딱뚝딱 해서 내일 새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뭐 세력들이 들어와서 뭐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해. 주식이 아니라니까. 부동산은. 가서 집 보고 그리고 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맞추다 보면은 최소 3개월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너 세력이야? 나 세력이야. 모여봐. 주변에 짝짝꿍 해가지고 부동산 세력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형님, 친구, 야, 일로 와봐. 우리 같이 짜가지고, 여기 단지 아파트 가격 한번 올려보자. 가격 막 사람들 모여서 담합한대. 내가 급하면 팔아야 되는데 담합이 되냐고. 응? 그게 시장이잖아요. 아파트 단지 사람들 10명 모여가지고, 아파트 이 가격 이하로는, 이 가격 뭐 7억이다. 밑으로 내놓지 마세요. 아니, 내가 죽일 지경인데, 무슨 뭐 안 내놓자면 내가 안 내나? 비싸게 내놓으면 팔리질 않는데. 팔아야지. 어떻게 담합이 돼요? 몇 억을 걸어놓고 담합할 수 있어요? 응? 이게 짜고 치는 고수들을 할 수 있냐고, 부동산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응? 개인이들이 주식으로 따지면.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2주택, 3주택 하실 분들은 더 공부하시고, 내가 집이 없으면 거주 목적으로의 하나의 집은 무조건 사라. 거점 도시 서울 어디라도 물가 반영은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세를 살았던 분 2년 계약을 했는데 4년 살았어. 전세금 4년 전에 3억에 들어왔지. 그때 집값이 5억이었단 말이죠. 4년 지난 집값은요 10억. 나는 그대로 3억. 이때는 2억 차 갭이. 지금은 7억. 자, 3억. 그때는 빚을 40% 정도 내면 집을 살 수가 있어서 지금은 70%를 내야 돼요. 전세 사는 게 맞느냐 이거지. 그 이자를 은행에 내고 집을 사는 게 맞았다는 거지.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런 거는 사는 게 아니라고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5만원짜리를 바꾸거나, 디자인을 바꾸거나, 10만원짜리가 나오거나,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또 폭등합니다. 우리 자산을 좀 뭔가 휘둘리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고, 내 스스로 공부를 해서 후회가 조금 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